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커피와 호빵이 담긴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노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눈매,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한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쉰 목소리가 찬 겨울 공기를 타고 제 귀에 스며들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목소리, 이 억양, 머릿속으로 옛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윤자입니다. 올해 58, 강남의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일을 하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얼굴들을 마주치는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12월의 칼바람이 유난히 매서웠고 코너에 웅크린 노숙자의 떨리는 손이 자꾸만 제 시선을 붙잡았거든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사들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선행을 베푸는 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갈색 눈동자와 살짝 처진 눈꼬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낡은 은반지, 가운데 작은 별 모양이 새겨진 그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 반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져 버렸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따뜻하게 드세요. 제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고마워요, 아가씨. 요즘 같은 때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어디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억양에는 묘한 교양이 묻어났어요. 한때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 노숙자의 얼굴과 반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숫자를 입력하는데 손가락이 멈추고 생각은 계속 그 골목으로 돌아갔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리도록 아팠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먼지 쌓인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오빠, 김태식, 35전, 그러니까 제가 23이던 때의 오빠는 27살의 나이로 집을 나갔어요. 부모님의 끊임없는 다툼과 아버지의 폭력, 그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 오빠는 어느 날 가방 하나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소식이 없었어요. 사진 속 오빠의 손가락에는 그 별 모양 반지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의 25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신 반지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제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가 노숙자가 되었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화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오빠를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 오빠의 결연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윤자야, 나 잠시 나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그 잠시가 35년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오빠를 기다리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현관문만 열리면 오빠를 찾으셨어요. 태식이 왔니? 우리 아들 왔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해 몸이 아프다고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국밥과 새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정말 오빠라면, 그게 아니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졸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몇 안 되는 짐들과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가방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떠날 때 메고 나갔던 가방과 비슷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곧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 어제 그 아가씨구먼. 또 왔소? 그 목소리, 그 눈빛,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건넸어요. 어제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좀 더 따뜻한 걸 가져왔어요.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른 손, 거친 손.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이 손이 정말 오빠의 손일까요?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가씨같이 착한 사람 요즘 드물지. 정말 고맙소. 그가 양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의 미소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이 그 주름을 만들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다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계, 혼란,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 이름이요? 이름은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시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더 물어봐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그의 가방에서 작은 노트가 살짝 보였어요. 낡고 바랜 노트였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 그 노트는 뭐예요? 제 질문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듯 노트를 급히 가방 안으로 넣으려 했어요. 그냥 오래된 기록일 뿐이오. 중요한 거 아니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말과 달랐습니다. 그 노트는 그에게 매우 소중한 것 같았어요.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오빠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첫 만남의 날, 저는 그저 평범한 선행을 베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법이죠.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납처럼 무거웠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별 모양 반지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 박영숙이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자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영숙의 목소리에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아,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켠에서 영숙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노숙자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 별 모양 반지, 그리고 35년 전 가출한 오빠의 이야기까지요.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헤집는 느낌이었어요. 영숙은 커다란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자야, 이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네. 확인해봐야 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흥분과 기대가 번갈아 비쳤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수십 년 전 일인데. 게다가 그냥 물어볼 수도 없잖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빠를 찾는다는 건 너무도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실망할까봐 두려웠어요. 기대와 불안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 물건을 확인해봐.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특히 그 노트. 내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잖아. 영숙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물건을 뒤지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죄책감으로 조여들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을까? 영숙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윤자야, 이건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35년 동안 오빠를 기다렸잖아. 이제 와서 망설일 거야? 영숙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빠를 기다리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루도 빠짐없이 오빠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제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따뜻한 저녁 식사와 두꺼운 담요를 샀어요.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 골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그가 오빠라면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찬 바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또 왔소? 그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낡은 점퍼 속에서 그의 마른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오늘은 담요도 가져왔어요. 밤이 더 추울 것 같아서요. 담요를 건네며 그의 손을 살짝 만졌어요.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빠라면 오빠가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었다니. 고맙소. 정말 따뜻하겠구먼.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 감춰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기,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그가 말을 멈추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냥 길에서는 노은내라고 불러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 꺼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노숙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일까요? 그가 컵라면을 먹는 동안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거리의 소식들,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그는 진지하게 듣고 대답했습니다. 가끔씩 그의 말투에서 교양 있는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한때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그의 낡은 가방과 그 안의 노트가 신경 쓰였어요. 영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확인해봐야 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근처 공중화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멀어지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바로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였어요. 조심스럽게 그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글자에 고정되었어요. 윤자에게 미안하다. 오빠가 잘못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라는 단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노트를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어요. 더 넘겨봐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윤자 23. 내가 떠난 날 그의 울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노트에는 계속해서 글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윤자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그의 글씨체, 그의 표현 방식, 모든 것이 오빠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 1990년은 오빠가 집을 나간 바로 그 해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노트를 제자리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노트를 넣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닦았지만 그는 금방 알아챘어요. 왜 그러시오? 무슨 일 있소?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김태식이라는 이름 아세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이름은 오랜만에 듣는구먼.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정말 오빠였습니다. 35년 만에 거리의 노숙자로 다시 만난 제 오빠. 오빠?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골목길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자야. 그 한마디에 35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자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칼바람이 부는 골목길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그 긴 시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오빠가 이렇게 노숙자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 윤자야. 나, 태식이다. 오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어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낡은 옷에서는 거리의 냄새가 났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오빠였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오빠. 오빠.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오빠만 찾으셨다고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뒤틀렸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35년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윤자야. 너무 미안해. 그의 말은 거기서 끊겼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우리 집에 가요, 오빠.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어요. 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손으로 자신의 낡은 옷과 지저분한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자존심과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말에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체면과 동시에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가방 하나와 담요 하나가 오빠의 전부였습니다. 35년의 삶이 그 작은 짐 안에 담겨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오빠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변해버린 서울의 풍경이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오빠는 현관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겸연쩍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깨끗한 공간을 더럽힐까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빠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낯선 공간에 어색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자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에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슬픔이 오빠에게도 보였을까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오빠를 기다리셨어요. 제 말에 오빠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흐느낌이 그의 몸을 흔들었어요. 난 못된 아들이야. 어머니의 마지막도 지키지 못했어. 오빠의 자책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5년의 세월이 그를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어요. 오빠, 이제라도 돌아왔잖아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따뜻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오빠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마르고 초췌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오빠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렸어요. 오빠는 처음에는 민망해하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곧 허기진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먹네요, 오빠. 제 말에 오빠는 멈칫했어요.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자야,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궁금하지? 오빠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그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날 아버지와 큰 싸움이 있었어. 너도 기억나지?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두운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저도 그날을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술주정,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격렬한 다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 나도 말리다가 아버지와 싸웠지. 그때 아버지가 한 말. 내가 내 아들이 맞느냐는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오빠의 눈에서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 아버지는 내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했던 거야.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이해할 수 없었어. 난 도망쳤어, 윤자야. 견딜 수 없었어. 오빠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머물렀어. 그러다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내게 돌아갈 생각이었어. 하지만 오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지. 수술비며 치료비로 모은 돈을 다 써버렸어. 그리고 일도 못하게 되고. 오빠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우리가 옆에 있어줬더라면 그가 혼자 그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 후로는 더 어려워졌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됐어. 오빠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35년의 고통이 그의 얼굴 주름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어. 정말로. 하지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어머니와 너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 같았어. 오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저 오빠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만 알고 싶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5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이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왜 하필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그건. 오빠의 눈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그곳이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멀리 떠난 것 같아도 사실은 늘 가까이 있고 싶었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35년의 이별이 우리 사이에 깊은 강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제 집에 왔어요. 다시는 혼자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35년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보니 오빠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오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35년 만에 함께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오빠,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 목소리에 오빠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자야, 미안해. 깨울까봐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하룻밤 편안히 자고 난 후의 변화였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오빠와 아침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함께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35년의 시간이 만든 간격을 메우는 건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윤자야, 회사는 어떡할 거니? 오늘도 쉴 건가? 오빠의 물음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요, 회사. 어제는 급하게 휴가를 냈지만 오늘까지 계속 쉴 수는 없었습니다. 출근해야 해요, 오빠.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게 걱정됐습니다. 마치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 같았어요. 오빠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윤자야. 난 여기 있을게. 어디 가지 않아. 그의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치 꿈처럼 다시 현실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어요. 저녁에 일찍 올게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집 열쇠를 꺼내 오빠에게 건넸어요. 혹시라도 나가고 싶으시면 이거 가지고 계세요. 이제 오빠 집이니까요. 열쇠를 받아든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나 봅니다. 신뢰와 소속감, 35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라는 증표였을 테니까요. 회사에서는 영숙에게만 오빠를 찾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영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컥해했습니다. 윤자야,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지내? 영숙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놓였어요. 오빠의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이제야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오빠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영숙의 현실적인 질문에 숨이 막혔어요.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노숙자로 지낸 오빠를 어떻게 다시 사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우리 동네에 노숙자 지원센터가 있어. 내가 그쪽 담당자를 알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영숙의 제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퇴근 후 영숙과 함께 노숙자 지원센터를 찾았어요. 김민수 상담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재회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김태식 씨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기술 교육, 취업 상담까지 단계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민수 씨의 말에 가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이제 오빠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오빠가 깨끗하게 청소한 거실을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집안일을 하셨는지 조금 서툴렀지만 그래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오빠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왔던 사람은 저는 센터 이야기를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오빠도 동의했습니다. 윤자야, 나도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래, 도움을 받아볼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오빠의 결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오빠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검진에서 몇 가지 건강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오래된 다리 부상도 재활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재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 심리 상담, 직업 훈련까지. 매일 아침 오빠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불안해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오빠는 센터에서 소개받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오빠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오빠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윤자야, 받았어. 봉투를 내미는 오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봉투에 오빠의 자존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빠,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영숙도 초대했죠. 영숙은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식 씨, 정말 대단하세요.
윤자가 얼마나 오빠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숙의 말에 오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가 이렇게 좋은 친구도 만났네요.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세 달이 지나자 오빠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습니다. 요리 실력이 점점 늘어갔어요. 6달이 지났을 때 오빠는 이제 제법 솜씨 좋은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자야, 나 내일 면접 있어.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주방장 보조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였어요. 오빠, 정말 잘 될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면접 날 오빠는 정장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저도 회사에서 내내 오빠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어요. 합격했어, 윤자야. 오빠의 외침에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35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건강한 체중을 회복했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주방장의 신뢰를 얻어 이제는 중요한 요리를 맡기도 하죠. 가끔 악몽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 점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제삿날이에요. 오빠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오빠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빠 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이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문득 물었습니다. 윤자야, 그날 왜 나한테 커피를 건넸어?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아침, 무엇이 저를 그 노숙자에게 이끌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냥 마음이 이끌렸어요. 오빠의 눈빛이 낯익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윤자야, 그날의 커피 한 잔이 내 인생을 구했어. 고마워. 오빠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35년의 어둠을 뚫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누군가의 오빠, 누군가의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제 손에는 오빠가 선물한 작은 별 모양 목걸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오빠의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 별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